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뭐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전략에 해당하는 거 먼저 좀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전략이 사실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게 맞겠죠. 그래서 그 기본 전략에 해당하는 육하원칙 문제 간단하게만 제가 좀 정리를 중요한 포인트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육하원칙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 뭐 이런 거 무슨 공부를 하던지 간에 이해를 하셔야죠. 이해를. 그래서 육하원칙이라고 불리는 게 너는 왜 이름이 육하원칙이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얘가 이름이 육하원칙이라고 불리게 되냐면 6가지 의문사를 사용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육하원칙 문제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요렇게 이런 6가지 의문사를 사용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육하원칙 문제라고 불리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 그런 육하원칙의 의문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출제하는 출제위원이라 하더라도 세부사항 묻는 문제 제일 많이 만들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가 출제가 되냐면 15개에서 20문항까지 20개 넘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아주 상당한 비율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 육하원칙 문제만 잘 맞추셔도 기본적인 점수를 좀 빼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 육하원칙은요.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좀 시간을 단축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키워드 보기 전에 우리가 가볍게 질문 유형만 좀 보고 가면 이런 애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무엇을, 언제, 누가, 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보통 만들게 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애들 여러분 뭐 보기가 그렇게 길지 않겠죠. 보기 뭐 길어봤자 아니겠어요? 뭐 8월 2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보기 딱 보면 이후에 있는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길지 않게 여기 있는 거 보면 이 B라는 사람이 처음에 어디에서 직업을 얻었었어? 첫 직장이 어디냐고 묻는 건데 당연히 A, B, C, D는 뭐 고유명사 같은 거 뭐 끼껴봤자 좀 단어와 단어의 조합 그래서 이런 명사의 조합들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자신감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 키워드 역시 제가 아까 전에 강조했듯이 정말로 모든 공부는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니까 키워드가 뭔지 역시 좀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면 키워드잖아요. 그죠? 키워드, 핵심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핵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서 가장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있을 것이다. 그 표현만큼은 지문에 그대로 등장하거나 재표현이 돼서라도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나한테 그 문제의 근거의 위치를 가장 빨리 보여줄 만한 어구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엑기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 앉으셔가지고 저 지금 보고 계시는데 동공이 살짝 흔들리죠. 저 여자 뭐래? 뭐 이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실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자, 뭐 워낙에 전형적인 질문이에요. 이 편지에 같이 보내진 거 뭘까? 이런 질문 아닙니까? 자, 이 편지에 같이 보내진 거 뭘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 편지에 동봉된 거 뭐야? 같이 보내진 거 뭐야? 지금 이렇게 질문 들어가니까 역시 sent with가 가장 포인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키워드란 얘기가 되겠죠. 보통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쁜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쁜이라고 부르냐면 진짜 이쁘니까 제가 이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지금 거기 또 앉으셔가지고 어머 저 여자 왜 저래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저하고 이제 공부 같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쁘나 하면서 문제 풀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애들 sent with 잡았어요. 이쁘나 하면서 잡았죠. 그러면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은 지문에 죽어도 나오겠죠. 꼭 나오겠죠. 절대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 뭐라고 표현될 수 있냐면 그대로 나올 수 있겠어요. 재표현 안 되고 그럼 고마운 거지. 땡큐 하면서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재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동봉했어, 같이 보냈어, 첨부했어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재표현됐다 하더라도 이 표현이 나와 있으면 이 문제의 근거의 위치가 되니까 정답 찾아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키워드 잡는 거. 자, 그럼 어떤 애를 좀 키워드로 잡을지를 정리하는 건데요. 일단은 고유명사 이런 거 잡으시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고유명사 같은 건 이런 거, 뭐 해커스 아카데미, 표희정 이런 것들 당연히 고유한 이름의 명사죠. 그런 것들 이제 잡으셔야 되겠고요. 숫자 표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숫자 표현에 해당하는 건 8월 2일이라든지 150명의 사람들, 120불 이런 것들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 우선적인 이쁜이로 잡아보겠다. 여러분, 이런 애들을 왜 우선적인 이쁜이로 잡으면 도움이 되냐면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유명사나 숫자 관련 표현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냐면 제 표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왜냐면 진짜로 고유한 이름의 명사니까 대체하기가 쉽지 않아요. 숫자 표현 마찬가지거든. 8월 2일 이런 거 뭘로 대체할까? 그죠?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러니까 질문에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좀 질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 아니야? 질문에서 이런 하얀색 자켓 입고 나왔는데 지문에서 똑같이 하얀색 자켓 입고 나오면 눈에 너무 잘 띄어. 내가 이쁜이 왜 잡습니까? 빨리 근거 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역시 옷을 갈아입지 않는 애들은 고마워요.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자, 8월 1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포인트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 핵심 포인트. 그렇죠. 8월 1일 잡고 가시면 되겠고 그대로 실제로 근거가 잡히면서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이런 포인트 잡으면서 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상 질문마다 고유명사나 숫자 표현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럴 경우는 그냥 핵심어 자체를 잡으시면 돼요. 그야말로 가장 힌트가 될 만한 어구. 제가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잡으면 뭐를 잡아?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데 정말로 딱 봤을 때 근거가 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부담 없이 너니 이쁘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봤더니 왜 하오 씨가 프리 아이템을 받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자, 하오 씨가요 편지의 수신자였어요. 그래서 편지의 수신자라고 한다면 너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수신자가 왜 프리 아이템을 받을까 이렇게 문제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굴까? 그렇죠. 프리 잡고 가셔야 하겠죠. 공짜 아이템 왜 받게 될까?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지문상에는 공짜 관련 표현은 절대로 빠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간단하게 그럼 정리해드리면 요런 애들 아니겠습니까? complimentary and no extra cost and no charge for nothing 이런 애들 대표적인 free와 관련된 표현이고 요거와 관련된 거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지문에 요렇게 나왔을 때 자, 요거 그럼 근거가 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네가 500불 이상 쓴 것에 대한 스페셜 보너스로서 너는 공짜 여기 있네. 그죠? 동공 확장되죠? 너니 하는 생각 드시면서 complimentary carrying case 그래서 케이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500불 이상 썼으니까 이렇게 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she spent over a stated amount 라는 게 정답이었었고 자, 500불을 뭐라고 재표현했다 라고 봐주실 수 있겠냐면 stated amount, 언급된 금액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포인트 잡아내시면 되니까 별거 아니네, 괜찮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전략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지금 간단하게 정리한 거 하나만 좀 적용하고서 제가 마무리 시켜 드릴 건데요. 자, 요거 지금 광고 나왔어요. 광고. 자, 그러면서 문제를 좀 먼저 보실까요? 문제장 먼저 봤더니 이렇게 들어가죠. 자, which of the attribut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 봤었을 때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막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면 어딘가에서 너 본 것 같아. 이런 생각 좀 하셨을 건데 attribute이라는 단어는 사실 동사로 훨씬 많이 쓰이죠.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기억나셨어요?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동사라서 사실 어떤 구조가 많이 오냐면 attribute A to B 이런 구조가 정말 많이 오고 정말 자주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간단히 얘기하면 B가 A의 원인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선 지금 명사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복일 거고 이 밑에 있는 것 중에서의 어떠한 자질이 어떠한 속성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attribute이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가 정말 많이 나오지만 자질, 속성이란 의미도 있구나. 확장하셔야죠.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떠한 자질이 요 자격을 갖춘 지원자한테,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좀 잡을까요? most required 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가장 중요해. 그럼 당연히 누구 잡고 가셔야 된다. 누구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찾겠다라는 시선이 필요하겠다. 그럼 뭐 잡으세요? 뭐? 아하! requirement 찾을 거야. 이런 시선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requirement 찾으면 그럼 나한테 뭐는 정말 중요하지 않냐면 직종 표현 중요하지 않고요. 책무 표현 중요하지 않아. 내 시선에 빨리 뭐를 찾아야 되냐면 requirement 관련 부분을 찾아야 하는구나라는 포인트를 먼저 보실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예문 나왔는데요. 콜롬비아라는 요 에어 지금 항공사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항공사에서 실제로 멕시코하고 센트럴 아메리카까지 운항을 확장하게 됐어. 이런 거 막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대략 읽는 거지. 그래서 밑에 봤더니 searching for, 그죠? 직종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대략 읽는 거지. 그다음 밑에 봤더니 responsible for, 책무 아니야. 이것도 내 근거는 아닐 거니까 빨리 찾아야지. 어머 자격 요건 어디 있어? 이렇게 찾으시는데 두 번째 단락을 봤더니 두둥하면서 나의 이쁜이가 보이죠. 자, to be considered for a position, applicant must. 보이세요? must. 그럼 여기부터 이제 동공이 우리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머, 그럼 여기를 빨리 비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 저하고 문제에서 most required 잡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찾겠다는 포인트는 여전히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밴쿠버 또는 멕시코 시티에 살고 계셔야 돼요. 21살 이상 되셔야 해요. 신체 건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interpersonal abilities라고 한다면 사람 간의 능력이죠. 의사소통 능력, 사람을 대하는 능력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봤더니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하고요. 프렌치나 아니면 스페니쉬,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잘 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어머, most essential.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니? 라는 생각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 여러분 요거 hospitality라고 한다면 접객업이라고 많이 보실 건데 그러니까 서비스 계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교육, 학위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또는 경력 있으시면 플러스 된다. 이런 건 우대 조건이다까지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정답 찾아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most required 잡으셨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A번 지금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요 접객업에서의 이런 학위 같은 거는 우대 조건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요 부분 나왔던 거 interpersonal abilities와 관련해서 이것도 당연히 자격 요건으로 언급은 됐지만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영어도 잘해야 되고 프렌치나 스페니쉬 잘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가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거 살짝 고민 들었을 수 있는데요. 어머 선생님 저는 커맨드라는 단어 이거 분명히 저는 명령, 지시 또는 명령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자, 어떤 뜻까지 확장해 놓으셔야 하냐면 요 커맨드라는 단어가 언어적인 능력, 지식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어휘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항상 도움을 드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잡아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잡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좀 포인트만 잡아드렸고 더 자세한 거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의 성격 같은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시 동영상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